AI 확산으로 매몰 처분되는 가금류가 1,800만 마리를 넘기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닭의 유통도 전면 금지됩니다. 충청 지역에서는 구제역도 확산되고 있어 걱정인데요. 지난 가을부터 올 봄까지 AI와 구제역이 겹치며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한 대한민국. 죄 없는 생명들이 무참히 죽어나갔다. 이런 가운데 동물들의 기본 습성을 존중하고 건강한 사육을 하자는 동물 복지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국내 동물 복지는 현재 어디까지 온 걸까? 지난 5월 31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농촌 마을. 전국을 강타했던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날이 따뜻해지며 많이 잦아들었다. 정부는 이날을 기점으로 조류독감과 구제역 종식 선언을 했는데 8개월 동안 이어진 길고 긴 방역의 막바지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오늘은 어떤 일 때문에 나오셨나요? 예, 여기 지금 올해 AI 발생 농장이었고 과거 발생 농장이었고 현재 재입식을 위해서 후속 조치에 따라서 지금 방역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디를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농장 그 외부와 지금 그 차량 가축 이동 차량 그 통행 도로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축산 농가들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이 같은 일이 매년 반복되며 그 피해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AI가 처음 발생한 후 2달 정도 AI가 발생하지 않자 사실상 종식된 것으로 판단해 위기 경보를 평상시 수준까지 낮췄는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감염 의심 사례가 2달 만에 또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종식 선언을 하자마자 또다시 들려온 AI 감염 소식. AI의 청정 지역이라 여겨졌던 제주도에서까지 AI가 발생해 국민들은 또다시 걱정과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옆의 가금을 통해서 매개가 돼서 조금씩 전파되면서 생명력을 유지하다가 그것이 규모 있는 농장에 들어가서 좀 퍼져서 나가는 경우가 예전엔 겨울철이 아니면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이제는 계절에 상관없이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미 국내에서 토착화됐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보다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긴 시간 동안 전국을 뒤흔든 AI의 여파.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AI의 피해 없이 건강하게 닭을 키우고 있다는 농가가 있어 직접 찾아가 봤다. 전남 화순에 위치한 산란계 동물복지농장이다. 탁 트인 야외 농장에서 마음껏 목청을 높여가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닭들. 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 경계심 없이 농장주에게 보여드는 닭들의 스스럼 없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여기가 일반 다른 농가랑은 좀 달라 보여요. 많이 다르죠. 닭을 키운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러나 닭을 어떻게 사육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축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 같은 게 아니고 각자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이 농가가 일반 농가와 또 다른 점은 자연 방목을 고집한다는 점. 약 13,220제곱미터의 부지에
7,000수의 닭들을 풀어놓고 키운다. 일반적으로 닭들을 사육하는 방식에 비해 마리수를 현저하게 줄인 것인데 닭들의 자유로운 공간 확보를 위한 것이다. 그 일반적으로 아파트 형식으로 키운다면 아무튼 현재보다 5배에서 10배는 키울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닭들이 이 같은 자유와 여유로운 공간을 누리는 건 아니다. 전체 사육농가의 10%만이 이런 환경에서 닭을 키운다. 그렇다면 나머지 90% 이상의 닭들은 어떻게 키워질까? 일반적으로 국내 산란계 사육의 경우 철장 케이지를 겹겹이 쌓아올린 구조물에 닭을 사육하는 일명 배터리 케이지 방식을 택한다. 이런 경우 닭 한 마리에게 주어지는 공간은 고작 A4 용지 한 장 정도다. 이 농가의 경우 최소한 닭들에겐 자연 방목장과 사육장을 돌아다니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고 있다. 닭들은 낮에는 햇빛을 보며 야외에서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실내로 들어가 사료를 먹고 잠을 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닭들의 고유한 습성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황토 목욕을 통해서 이 애들은 체온도 조절하기도 하고 또 기생충이나 그런 것들 떨쳐버리기도 하고 또 이것이 하나의 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체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모래 목욕은 닭이 타고난 본능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다. 닭들은 모래 목욕을 통해서 깃털 사이사이에 있는 벼룩이나 기생충들을 털어내고 그 자체로 욕구를 해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키워나간다. 땅을 헤집으며 먹이를 찾는 것도 닭이 가진 고유한 습성 중의 하나다. 농장주가 주는 사료 외에 땅에 있는 풀이나 벌레 등을 쪼아 먹으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키워진 닭들에게선 일말의 경계심도 찾아볼 수 없다. 올해로 18년째 산란계 농장을 하고 있다는 민석기 씨는 이 같은 자연 친화적인 사육 방식이 오히려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어떤 큰 질병에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주변이나 여기 이 지역의 농가들은 어때요? 주변에서는 더러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워낙 청정한 곳이고 보시다시피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질병으로부터 좀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키운 닭들은 면역력도 좋아 전국을 뒤덮은 AI의 감염 위험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는 오랜 기간 닭들의 사육 환경을 고민해온 민석기 씨의 노력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그의 동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전남 제1호 동물복지 축산 인증농장이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처음부터 이제 마리수는 작지만 어떻게 하면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가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고 법과 제도가 없을 때부터 이런 자연농법을 스스로 실천하고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내부 축사는 일정한 자기만의 공간에서 알을 낳는 걸 좋아하는 닭들이 산란을 하는 장소이자 잠을 자고 휴식을 하는 장소. 또 아침 저녁으로 닭들이 사료를 먹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닭을 키우는 것이 손이 더 많이 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일반 달걀보다 가격은 좀 더 높게 책정돼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생산량보다 더 높은 수요가 있다. 방목하에서 애들 키우다
당연히 시중에 있는 계란보다는 훨씬 높겠죠. 비율적으로는 어떤가요? 비율로는 2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40년간 국내 달걀 생산량은 약 5배나 증가했고 1인당 달걀 소비량 역시 약 3배가량 증가했다. 달걀에 대한 이런 대량 수요는 찍어내듯 달걀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다. 농가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없이 무조건 축산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는 건 너무 터무니없는 이상에 불과할지 모른다. 축산 환경이 어찌 됐든 이런 동물 복지나 이렇게 자유방목으로 가면 좋겠지만 좁은 땅덩어리에서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각자 농장주들이 선택할 문제지만 그러나 방향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전체적인 AI라든가 뭐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육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질병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동물복지 축산 인증 농장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것일까?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전북 진안에 있는 한 6개 농가를 찾았다. 바로 오늘 이 농장에서 동물복지 축산 인증 농장 현장 평가를 실시하는데 제작진이 그 현장을 함께 동행 취재하기로 했다. 동물복지 축산 인증 농가는 신청한 농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최근 이 지역만 해도 20곳이 넘을 정도로 동물복지 축산 인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동물복지 관리 기준을 작성하시고 이렇게 문서화하셔야 되는데 그건 지금 문서가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사육은 지금 이 두 동에서 몇 마리 사육하세요? 두 동 해가지고 한 동당 24,000수씩 해가지고 48,000수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반 축산 농가와 달리 동물복지 축산 인증 농가가 되려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동물들을 키워야 하는 것일까? 이게 관행 축산하고 동물복지 농장의 큰 차이점이 많이 밀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물복지 농장 같은 경우는 닭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위 면적당 좀 닭을 적게 넣어서 얘네들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하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닭들이 지내는 공간의 그런 공기의 오염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해서 얘들이 얼마나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인증제와 비교를 해서 동물복지 농장 인증제의 차이점이 닭의 상태를 좀 이렇게 면밀히 보는 점인데 닭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고유의 습성에 맞게끔 행동을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동물들이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그 고유의 습성에 맞게 살아가느냐에 있다. 과연 오늘 신청한 농가는 이런 기준에 부합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닭들을 키우고 있는지 본격적인 검사가 진행됐다. 약 5,000제곱미터의 공간에 48,000수의 닭들을 키우고 있는데 출하를 앞둔 닭들이 가득 차 있어 내부는 좀 좁아 보인다. 하지만 기본 규정보다 좋은 편이다. 여기 지금 회가 이 높이를 지금 맞춰 있는 게 이게 지금 3단으로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네? 원래 여기까지 올리셨는데 일단 이번에 지금 낮추시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좀 안정적으로. 여기까지 놓으면 얘네들이 올라오나요? 예, 저쪽부터 해갖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얘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회에 올라가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낮게 놓으시는 거 맞으시죠? 예, 잘하셨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쉬는 걸 좋아하는 닭은 회에 올라 자주 휴식을 취한다. 회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선 꼭 있어야 할 구조물이기도 한데 이 회의 높이는 닭의 성장 속도에 따라 조절해줘야 한다. 닭 고유의 습성이 자체가 포식자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거를 되게 편안해합니다. 사람하고는 다르죠. 사람은 평지에서 누워 있는 게 편한데 얘네들은 오히려 이런 데서 올라가서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오히려 닭한테는 편안한 안정감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회가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수탉은 횃대에 앉아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자신의 몸통을 치는 것으로 존재감을 확인하기도 하고 회를 오르내리며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기도 한다. 닭의 이러한 습성을 알고 있다면 최소한 회를 설치해 놓은 공간에서 닭을 키우는 것이 농장주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인 셈이다. 이 농장의 경우 이를 잘 실천하고 있었으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톱밥도 자주 바꿔 깔아주고 있었다. 이거는 지금 여기다가 왜 놓으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애들 그냥 장난감용으로 애들이 쪼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쪼으면서 놀으라고 놨는데 놓다 보니까 두 가지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바닥에 습 관리도 되고 애들이 뽀송뽀송해서 좋고 위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니까 좋고 예. 네, 그렇죠. 이 주변이 지금 바닥이 돼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깔집 이게 습도 같은 것들이 관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게 일반 농장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출하가 가까운 일령에서 이렇게 깔집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농장이 잘 돼 있는 거죠. 농장 곳곳에선 닭들의 습성을 잘 이해하고 사육하려는 농장주의 노력들이 많이 엿보인다. 특히 깔집의 관리는 닭들의 위생 상태와 질병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소 축사 내부의 환기와 깔집을 잘 깔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평가 항목이기도 하다. 또 쪼아먹는 것을 좋아하는 닭의 습성에 맞게 배추를 거꾸로 달아놓은 건 역시 농장주의 고민이 담겨있는 흔적이다. 이런 방법으로 하루에 2번씩 제철 채소를 공급하는데 이는 닭의 운동성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료를 먹고 주인의 관심을 받으며 자라나는 닭들은 발육 상태도 좋을 뿐 아니라 면역력도 좋아 일반 사육 방식에 비해 병든 닭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병든 닭들이 생기면 따로 격리 수용해야 한다. 바로 여기가 병든 닭들만 모아서 따로 관리하는 장소다. 연약한 닭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관리 상태나 환경을 더욱 면밀히 세세하게 관찰하고 살펴본다. 거의 관절 대군이에요. 지금 보는 닭의 경우 관절 비대칭이 심해 조금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 상황. 이렇게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라도 닭이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농장주의 더욱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하나의 목적이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동물복지농장에서는 이건 따로 갖다 놓다 보니까 얘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면은 이렇게 좀 들어가요. 근데 요거는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비위생적인 물통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외에도 사육시설과 환경, 관리 방법, 일반 기준 등 모두 65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공기 오염도를 보는 암모니아와 CO2 농도 측정, 또 조명도와 면적 실측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6개의 경우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6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공기 오염도나 조명도 등 이렇게 수치 측정을 했을 때는 크게 저희 기준에 벗어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다만 아까 보셨지만 격리 공간에서의 그 물 관리라든가 그거 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 방역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게 보완이 되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에게 미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고
인간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동물복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역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 이런 동물복지 개념이 들어온 건 언제부터였을까? 그 과정을 짚어보기 위해 한 동물보호 시민단체를 찾았다. 지금까지의 국내 축산의 형태는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식 사육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아무래도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동물들을 대거에 효율적으로 사육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방침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육류의 대량 소비라든지 그에 따라서 대량 생산하는 농가가 많아지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 1990년대 정도에는 정말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보편화되는 이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공장식 축산이란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을 찍어내듯 육류와 달걀 생산을 하고 이를 위해 동물을 태어나게 해 사육, 도축하는 축산 방법을 말한다. 최소 비용으로 생산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육 방식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앞두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식 축산을 정책적으로 장려했다. 그리고 이런 사육 방식은 수많은 논란을 가져왔는데 아무리 가축일지라도 생명으로서 동물의 기본 습성을 존중해주며 사육해야 한다는 동물 복지의 개념을 이끈 계기가 되기도 했다. 유럽연합은 2012년부터 배터리 케이지를 전면 금지했으며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동물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2년도에) 국내에도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가 도입이 됨으로써 이제 국가에서 복지 축산을 조금씩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다라는 개념이 생겨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복지 축산 인증을 받은 전 축종의 농가를 합하면은 이제 100여 개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전 축종을 통틀어서요. 이제 그 중에 산란계가 한 80여 군데 정도고 돼지가 10여 곳, 뭐 6개, 그러니까 고기를 얻기 위한 닭인데 이제 그 6개가 10여 곳, 뭐 이런 정도인데 크게 확산이 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소비자들이 인증된 제품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달걀 포장에 동물복지 인증 마크나 유기축산물 인증 마크가 찍혀 있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최소한 배터리 케이지에서 닭들을 사육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동물복지 인증제가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다는 점도 들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일단 지금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이렇게 생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시스템이 과연 옳은가. 그래서 멀리 바라본다면 좀 더 고통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이 축산물에 대한 소비를 줄이거나 혹은 고퀄리티의 축산물을 굉장히 감사하게 그 가치를 그만큼 설사 가격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을 해주면서 함께 가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어느 정도일까? 전국의 농가에서 인증된 제품만을 선별해 판매하고 있다는 한 매장. 주부 김예람 씨는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일반적으로 키운 육류나 달걀 대신 동물복지 축산 인증을 받은 제품만 구매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가 다른 곳보다 좀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일단 먼저 가족 건강을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자연적으로 동물들을 키웠잖아요. 그럼 저는 분명히 그것이 건강에도 영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라는 동물들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삶으로 인해서 또 그거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다시 저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정도의 비용은 감당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인증받은 제품을 고집하는 이유에는 이렇게 키운 달걀이나 고기에 항생제가 들어있지 않다는 신뢰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내 아이와 가족들의 먹거리는 안전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강해지면서 건강하게 키운 것들을 선호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모돈 연구와 동물 사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 가축 항생제의 사용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동물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해서 동물을 사육하면 거기서 나오는 축산물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생제가 그 축산물에 잔류하는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항생제를 먹음으로써 가축들한테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항생제의 내성은 사람한테도 그대로 전이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동물 사료용 항생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7월부터 동물 사료에 첨가하는 항생제는 전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그 축산물이, 국내 축산물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일반 소비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김 교수는 지금의 사육 방식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일부 고정관념에 대해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일반 사육 방식 역시 처음부터 동물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만틀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임신을 많이 시켜서 분만틀이 없이 이렇게 평사에다가 톱밥을 깔고 새끼를 낳게 했는데, 이렇게 분만틀이 없으면은 이 어미 돼지가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새끼 돼지를 자기도 모르게 깔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끼 돼지가 깔아서 죽는 것들이 정말 동물 복지냐 이거죠. 이건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새끼 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분만틀이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미 돼지를 가두는 목적이 아니라 조그만 새끼 돼지, 도망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는 새끼 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만틀이 개발이 된 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분만사 새끼를 낳는 그는 동물 복지를 추구하는 자유방목의 형태에서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으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비자들 역시 동물 복지 인증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닭과 함께 국내에서 소비가 가장 많은 돼지의 경우는 동물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경남 거창에 있는 한 돼지 사육 농가를 찾았다. 농가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온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클래식 음악. 돼지들은 주인의 빗질에 몸을 맡긴 채 한껏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친구들도 해줘야지. 응? 시원해. 시원해. 네. 되게 좋은 노래 들으면서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저기 5 종류가 있습니다. 팝도 있고, 뉴에이지도 있고, 이제 비 오는 날은 트로트 같은 걸 틀어주면 좋아하고, 그리고 돼지가 가지고 있는 감각 기관 중에 후각이 제일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달된 기관이 청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틀어주면은 돼지들이 충분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습니다.
감각이 예민한 돼지의 습성에 맞게 휴식을 취하는 돼지들에게 음악을 들려준다는 농장주. 주인의 이런 배려 덕분에 돼지들은 느슨하게 긴장을 풀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또한 분만할 때가 가까워진 임신한 돼지들도 자유롭게 농장 안을 활보하며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있는 돼지들은 다 임신한 모돈입니다. 임신한 모돈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분만할 때에 다른 농장 대비 난산의 위험이 현저하게 없습니다. 거진 한 번도 어렵게 분만하는 개체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스톨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다리 근육이 발달돼서 만삭돈일 때 몸이 무거운 체형도 충분히 견디냅니다. 주인의 뒤를 애완견 마냥 졸졸 따라다니며 친근감을 표시하는 돼지들.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주인과 교감하며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습이다. 특히 몸집이 큰 돼지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돼지들이 지내는 면적을 일반 축사에 비해 넓게 했다. 저희 농장은 동물복지 매뉴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육 면적을 간행사육 다른 돈사에 비해서 2배 정도 면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육 규모가 2,500두입니다. 2,500두고 모돈은 200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면적은 총 부지 면적은 3,200평 정도 됩니다. 앉기와 일어서기만 가능할 뿐 몸을 돌릴 수조차 없는 폭 0.6m, 길이 2m의 스톨에 갇혀 사육되는 돼지는 좁은 공간에서 임신과 출산만 반복하다 번식 능력이 퇴화되면 도축되는 것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돼지들이 그 기본 습성을 존중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배터리 케이지 사용에 이어 돼지 스톨도 사용이 전면 금지된 유럽은 그동안 동물 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고, 김문조 씨 역시 유럽의 방식을 벤치마킹해 농장을 새롭게 바꿔나갔다. 녹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바로 ICT와 농장의 결합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료를 먹으러 입장을 안 한 돼지가 지금 전체 264도 중에 한 마리가 안 먹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시간 되면 다 먹어야 되는데 이런 개체는 관리자들이 감찰을 하러 가게 됩니다. 한 번도 입장을 안 한 놈은 실정량이 2.5kg인데 지금 하나도 섭취를 안 해서 0%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돼지들의 상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됐다. 또 개체마다 사료의 양이나 활동 상황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돼지 개체마다 부착된 전자칩에 각각의 정보가 입력돼 있고 리더기를 통해 그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좀 더 정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ICT 시스템으로 인해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세밀한 부분까지 관리가 되고 있지만 돼지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선 역시 사람의 손길이 많이 가야 한다. 김문조 씨는 일일이 돼지들을 만지고 빗질하면서 돼지들의 상태를 파악한다. 빗질을 했을 때 털이 거칠거나 윤기가 없으면 사료의 양이 적은 것으로 판단해 바로 사료의 양을 늘려주고 있다. 이곳에선 사료 급이 역시 각각의 개체에 맞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여기는 동물복지농장으로서 돼지를 모돈을 스톨에 가두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풀어주는데, 풀어준 개체들이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사료량이 있습니다. 그 개체마다 다른 양을 이 컴퓨터를 이용한 군사급익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사료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생육 발달 상황에 맞게 사료가 제공되니 남거나 버려지는 사료가 없어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각각의 용도에 맞게 구분돼 지어진 축사. 이곳은 출하를 앞둔 돼지들이 있는 곳이다. 잘 있었어. 굴. 비육돈의 출하 여부와 등급을 선별한 건 역시 출하 선별기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선별기를 가동시키면 1 플러스 등급이 나오는 115kg 기준으로 돼지를 선별을 해냅니다. 출하 체중을 설정해 놓으면 이에 맞는 돼지들만 출입문이 열리기 때문에 체중이 적은 돼지들이 출하되는 것을 자동 방지시켜준다. 이 같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농장주들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게 현실. 축산업에 종사한 지 30여 년이 다 돼가지만 김은조 씨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4년 전 동물복지가 결합된 이런 농장을 갖출 수 있었다. 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동물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그의 고민은 동물복지 축산 인증 농가로 이어졌고 지난해 좋은 결실도 낼 수 있었다. 돼지들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다. 돼지를 키워온 지가 한 26년, 27년 정도 되는데 돼지를 사육하면서 제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돼지한테 조금은 못할 짓도 하고 이런 미안한 감 때문에 최소한의 양심으로 돼지들한테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고자 동물복지농장을 시도하게 되었고 돼지들이 조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이 양돈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과정 중입니다. 어김없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공간. 어미와 새끼 돼지가 함께 있는 모습만 봐도 그저 흐뭇하다. 귀엽죠? 아무리 인간을 위한 가축일지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소중함. 동물복지는 그 기본을 지키며 모두의 행복을 기반으로 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동물복지는 결국 동물에게 줄 수 있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 보다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람을 위한 것, 또 건강한 먹거리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여전히 어디서나 큰 어려움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달걀이나 육류 같은 제품들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연 그것이 어디까지 옳은 부분인지를 이제 생산자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지 말고 소비자인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할 때다.